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의 한 소도시에서 친언니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은 맛집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바로 제가 사는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가게이기 때문이죠. 저는 30살쯤에 남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사무직 일을 했었는데 그 남자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4살이 어렸어요. 저희 사무실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중 막내였거든요. 그런데 저보다도 어린 그 남자가 입사하면서 그 남자가 막내가 되었죠. 다른 직원분들은 다 10살, 많게는 20살이 많았기에 사무실 안에서 또래인 그 남자와 저는 유독 친하게 지냈어요. 그때 당시 그 남자는 회사에서 저를 주임님이라고 부르고 사석에서는 누나라고 불렀어요. 그 남자와 저는 회사 안과 밖에서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친하게 잘 지내다가 소위 눈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 약속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은 제 첫인상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남자친구보다 4살이나 나이가 많은 연상인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인데 키가 작고 인물이 별로인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 솔직히 예쁜 외모는 아닙니다. 키도 작고 통통하기도 하고 이목구비도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라는 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로 대놓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톡 까놓고 말해 남자친구도 인물이 그렇게 출중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키가 작은 편이었고 내세울 만한 외모도 전혀 아니었죠. 저도 남친 성격이 좋고 잘 맞아서 좋았던 거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둘 중에 하나라도 커야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좀 크지 않겠냐며 키 크고 인물이 괜찮은 며느리를 얻고 싶었다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반대하거나 그러신 건 아닙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생활력이 강하고 야무진 것 같다고 결혼하면 살림살이 잘 살겠다면서 자기 아들한테는 그런 여자가 필요하다고 결혼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 자금으론 남편과 시댁에서 8천만 원, 제가 3천만 원 정도 해갖고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월급 자체도 좀 작았지만 그나마 그 월급에서도 반 이상을 친정의 생활비로 들였기 때문에 따로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잘 안 쓰고 열심히 모으려는 편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월급도 작고 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고정비가 컸었죠.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친정의 생활비는 안 드려도 되니까 남편하고 나하고 열심히 모아야겠다 결심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모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같이 살아보니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씀씀이가 해펐습니다. 자잘하게 쓰는 돈이 많았고 기본적으로 돈 아까운 줄을 모르는 편이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쓸데없이 돈을 잘 쓰고 다녔고 술 마시러도 자주 나갔죠. 한번 나갔다 하면 5만 원, 10만 원은 기본으로 쓰다 보니 많지도 않은 월급을 술값이나 유흥비로 탕진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 게 답답해서 몇 번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출도 있고 집도 나중에 사야 되고 그렇다 보니 열심히 힘을 합쳐 돈을 모아야 될 때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나중을 위해서 지금 구질구질하게 사는 건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쓸 때는 써야 된다며 저보고도 너무 궁상맞게 살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철없는 남편은 포기하고 나라도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0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서도 2, 3년까지는 열심히 돈 벌다가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계획보다 빨리 아이가 생긴 것이었죠. 저희 회사는 그때 당시 출산휴가도 눈치가 보이고 더더욱 육아휴직도 눈치가 보여 쓸 수가 없는 분위기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출산 마지막 달까지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게 되었죠. 버는 돈은 반으로 줄었는데 남편 씀씀이도 여전했고 아이까지 태어났으니 돈 들어갈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처럼 돈이 빠듯해지니 남편과 부딪히는 일도 많아졌어요. 저는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도 본인 쓸 건 다 쓰려고 하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됐고 남편은 제가 너무 돈돈거리는 게 지겹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한테 쓰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망설이다가 그만둘 정도였으니까요. 옷도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녔고 미용실은 꿈도 못 꿨습니다. 다이소에서 미용 가위를 하나 사서 저 혼자 집에서 대강 정리만 하고 질끈 묶고 다녔죠. 아이 옷도 저희 언니나 주변 친구들에게 물려받은 걸로 입히고 기저귀도 제일 싼 거, 분유도 제일 싼 거.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저보고 그런 소리도 잘하셨어요. 혜선이 너는 옷이 그거밖에 없냐? 맨날 같은 옷이야. 아무리 애 낳고 아줌마 다 됐다지만 머리도 좀 하고 화장도 좀 하고 그러고 다녀라. 어떻게 늙은 나보다도 더 안 꾸미고 다니냐. 남편한테 좀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 좀 해. 옷 사고 머리하면 돈이 얼만데 저런 소리를 하시나 싶더군요. 누구는 안 하고 싶어서 그런가요? 저는 어머님의 그런 핀잔들이 속상했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겼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며느리가 됐음에도 저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신 것 같았어요. 여전히 썩 탐탁치 않아 하셨다는 게 정확한 표현 같네요. 그럼에도 저에게서 몹시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해드리는 음식이었어요. 저는 저희 엄마 닮아서 음식 솜씨가 꽤 좋은 편입니다. 저희 외가댁 식구들이 다 음식 솜씨가 좋아서 식당을 하시는 친척분들이 많아요. 저희 엄마도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하시고요. 저랑 언니도 예전부터 엄마에게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기본적으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집에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잘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식도 거의 안 합니다.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제가 뚝딱뚝딱 잘 만들거든요. 시부모님도 제가 하면 멸치볶음 하나까지 다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걸로는 저한테 칭찬하거나 좋은 소리 하신 적이 없는 분들인데 음식만큼은 인정하시는 거였죠. 그중 시부모님이나 저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만든 김치찜입니다. 저희 엄마가 알려주신 방법인데 유명한 김치찜 맛집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맛있어요. 저희 남편도 제가 김치찜을 해놓으면 밥을 3공기나 먹을 정도였죠. 저희 시부모님도 툭하면 와서 김치찜 해놓으라고 하시거나 어머님은 아예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시피도 알려드렸는데 어머님은 이상하게 자기가 하면 그 맛이 안 난다고 그냥 저한테 와서 해달라고 하신 적도 많죠. 우스갯소리로 손맛이 좋아서 소박은 안 맞겠다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냥 옛날 분들 하시는 농담이려니 생각하고 저도 그냥 웃고 넘겼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한 직원분하고 크게 싸움이 났던 일이 생겼어요. 상대방은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있으셨던 분인데 그 회사에 꽤나 오래 다니셨거든요. 저보다도 10살이나 많으신 분이고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도 저희 남편이 일도 야무지게 못하고 뺀질거린다고 별로 안 좋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남편은 여전히 업무 때문에 자주 부딪혔고 갈등이 깊었는데 회식 때 술자리에서 기어코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둘이 말싸움하다가 뒤엉켜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직원분은 저희 남편 고소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차저차 결국 고소는 하지 않고 마무리는 됐지만 남편은 그 일로 더 이상 그 회사 못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회사도 가기 싫다고요. 무슨 20살 철부지도 아니고 애까지 딸린 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회사 동료하고 주먹다짐하고 회사까지 그만두겠다고 징징거리는 거였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었고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닌데다 경력을 살릴 만큼 회사 안에서 중요한 업무를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덜컥 그만두면 당장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겠더군요. 남편을 말려도 보고 싸워도 봤지만 결국 남편은 회사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속이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뭐 해먹고 살 거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뜸 자기가 이제부터 애 본다고 저더러 나가서 돈 벌어오래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3살쯤 됐을 땐데요. 남편은 그때까지 기저귀 하나 제대로 갈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육아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이제서야 자기가 육아를 하겠다고 저보고 돈 벌러 나가라는 겁니다. 이런 철딱선이랑 내가 결혼을 했구나.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속이 갑갑했죠.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던 저는 제가 취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고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수도 없이 이력서를 내봤지만 저에게 연락을 주는 곳은 없었어요. 이미 경력 단절이 된 데다 애엄마인 저는 재취업이 어려웠습니다. 예전 회사에서도 일반 사무일과 간단한 격리일, 잡무를 했었기 때문에 경력 인정을 받기도 쉽지 않은 데다 사회생활을 3년 넘게 쉰 애 딸린 아줌마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던 찰나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사나 해볼까? 무슨 장사? 장사는 아무나 해? 게다가 자본금이 어디 있어서. 아니, 솔직히 당신 김치찜 진짜 맛있잖아. 이거 장사하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은데? 장사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취업도 안 되고 마땅히 방법도 없잖아.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어? 근데 당신 음식 솜씨는 알아주잖아. 음식 장사하기 딱이지. 음식 잘하는 사람 많아. 그 사람들이 다 장사해? 장사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아이 김치찜은 진짜 맛있다니까? 그래 우리가 별 수가 없잖아. 있어봐.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해볼 테니. 저는 처음엔 남편이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께도 말했는데 시부모님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고 하셨죠. 가족들 중 누구도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은 잘 될 것 같다고 자본금 마련해 줄 테니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신들이 사시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주셨어요. 제 입장에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출을 지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과 제 상황에서는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취업도 못하고 믿을 건 제 음식 솜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저희는 테이블이 4개 정도 들어가는 작은 규모의 가게를 구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출까지 해가면서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초반에는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가게도 허름했고 홍보도 한 게 없다 보니 오는 손님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빚만 더 생기겠다 싶어서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근심만 늘어갔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배달 어플을 많이 쓰지만 그때만 해도 책자를 보고 전화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책자들에 전부 광고를 내고 배달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도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단골이 됐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김치찜과 김치찌개 둘 다 했는데 배달로는 김치찌개가 잘 됐어요. 저희 음식이 맛도 괜찮은 데다 고기질도 좋고 양도 넉넉하게 드리다 보니 서서히 손님과 매출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점차 잘 되기 시작하니 저도 재밌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희 가게에 종종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저 일하는 걸 보고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양 많이 주지 말라며 재료도 너무 비싼 거 쓰는 거 아니냐면서 남는 거 없다고 잘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푸짐하게 줘야 경쟁력이 있다고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반찬 하나도 적게 주려고 하고 좀 아끼려고 하셨지만 저는 아무리 배달 전문이라고 해도 얄궂은 재료 쓰고 인심 박해지면 손님 떨어져 나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남는 게 좀 덜하더라도 음식 퀄리티는 절대 낮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달로 드시던 분들이 맛있다고 매장 와서 드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배달 손님도 더 늘고 매장 손님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매장은 테이블이 4개밖에 없어서 운영이 힘들다는 거였죠. 그래서 조금 대출을 더 받아 같은 건물에 있는 조금 큰 매장으로 가게도 옮겼습니다. 테이블 수도 훨씬 늘어나게 되었죠. 대출을 더 받는 것에 대해 걱정도 했지만 그 걱정이 무색하게끔 장사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손님도 더욱 늘게 되면서 일손이 모자랐는데 그때마다 시부모님도 오셔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주방에서 제 일을 도와주셨고 아버님은 서빙이나 계산 일을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홀 쪽을 담당해서 일을 했고요. 장사가 잘 되다 보니 힘든 것도 없이 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대출도 갚고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저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이한테 좋은 옷도 사줄 수 있고 돈 걱정 없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좋더군요. 그렇게 7년 정도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게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고 장사도 꾸준하게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고급 세단으로 차를 바꿨고 저희 식당에는 일하는 직원분이 2명이나 더 생겼습니다. 26평 오래된 아파트의 전세였던 저희 집은 36평대 신축 아파트 매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예전처럼 가게에서 직접 서빙을 하거나 주방 일을 돕기보다 아주 바쁠 때 정도만 오셔서 일을 거들어 주시는 정도였어요.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그냥 잠깐 오셨다가 둘러보고 가시거나 했죠. 남편도 홀서빙 직원이 2명이나 더 생겼기 때문에 굳이 가게에 매여 있거나 본격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맘때 취미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낮에도 골프 연습장에 가 있는 날이 많았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가게 일에선 손을 많이 떼고 있던 와중에도 저는 늘 가게를 지켰습니다. 매일매일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바빴지만 저는 그때 더 바랄 게 없다,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장사가 잘 되는 내 가게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족이 여유 있게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와 달리 그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부려먹기 좋은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부모와 남편은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기만하고 제 뒤통수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맘때 홀 직원 1명이 그만두면서 새로운 직원이 필요하다고 구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도 일을 하면 굳이 홀 직원을 2명이나 쓸 이유까진 없는데 남편은 계산 정도만 하고 홀서빙은 잘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직원을 다시 뽑기로 했죠. 제가 구인 광고를 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마침 알바를 구한다고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냐고 하니 남편 친구의 여동생이랍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 여자의 이름은 이선미였고 나이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막상 가게 와서 보니 남편 친구의 친동생이 아니라 아는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홀에는 선미 씨 포함 홀 직원 2명과 남편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성격도 싹싹하고 열심히 하려는 것 같아서
저도 선미 씨를 좋게 봤죠. 그런데 하루는 그 광경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내내 거의 주방에만 있어서 홀은 신경을 안 쓰는데요. 그날은 일하다가 잠깐 홀 쪽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한창 바쁜 와중이었고 남편도 홀 서빙을 하느라 바빴죠. 저는 잠깐 별 생각 없이 남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선미 씨를 지나가면서 스리슬쩍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남편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바빠서 스치거나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게 보였거든요. 지금 대놓고 성추행을 한 건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선미 씨의 얼굴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쪽을 보면서 장난스럽게 웃더라고요. 남편도 슬쩍 윙크하면서 웃고요. 시간으로 치면 3, 4초 정도의 짧은 찰나였지만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 입장에선 슬로우 모션처럼 하나하나 다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두 사람 뭐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문이 밀려와서 일단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지만 일하는 내내 기분이 멍하더라고요. 설마 내가 모르는 사이 두 사람이 뭔가 있나 싶기도 했죠. 너무 심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찰나여서 내가 잘못 봤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모임이 있다고 먼저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선미 씨 말고 다른 홀서빙 직원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한 번씩 태워주거든요. 운전을 하는 도중에도 머릿속에는 남편과 선미 씨의 그 장면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홀 직원이 집 앞에서 내리려고 할 때쯤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성희 씨. 네? 갑자기 이런 거 물어봐서 미안한데요. 말씀하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냥 아니라고 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괜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조심해서 가고 내일 봐요. 그런데 제 모습에 그 직원이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사모님 혹시 사장님하고 선미 씨 때문에 그러세요? 라는 겁니다. 저는 말도 안 했는데 그 직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약간 벙쪄 있다가 물었습니다. 네? 맞으시죠? 사모님도 눈치채신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희 씨 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실은 저도 사모님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사장님하고 선미 씨 보통 사이 아닌 것 같아요. 둘이서 은근슬쩍 스킨십 하는 것도 몇 번 봤고요. 저번에는 실수인지 뭔지 선미 씨가 사장님더러 오빠라고 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스킨십 하는 걸 직접 봤다고요? 게다가 선미 씨가 오빠라고 불렀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두 사람 별로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아 보일 정도로 티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홀에서 일하니까 둘이서 그러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사모님도 혹시 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은 진작에 눈치챌 정도로 둘이서 그렇게 티를 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저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남편이 내연녀를 가게까지 불러와서 눈앞에서 대놓고 바람질을 하는지 말이죠. 남의 가정사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요. 사모님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직원에게 일단 알겠다고 하면서 행여나 또 그런 일이 눈에 보이면 나한테 바로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직원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직원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주차장에서 쉽사리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정말 폭풍 같은 감정이 휘몰아쳤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티가 날 정도로 남편과 선미 씨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애초에 가게로 데리고 온 것도 일부러 그랬다는 뜻인데 나만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연녀를 가게까지 들이다니. 남편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신혼 때 돈 없어서 쩔쩔매다가 내 음식 솜씨 덕에 가게 대박나서 이제야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런 저를 앞에 두고 고맙다고 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의 바람이라뇨. 정말 온몸이 주체할 수 없게 떨려오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감정은 처음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진짜 사리까지 느껴지더군요. 옆에 있는 베개로 남편 머리를 눌러버릴까, 침대맡에 있는 스탠드로 남편 머리를 쳐버릴까,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렇게 작은 방에 앉아 이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과정일까 싶어서 막막하기도 하더라고요.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싹싹하게 굴면서 일을 하는 선미 씨를 보는데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혹시 오해는 아닐까? 그때까지도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 남편과 이혼할 자신이 없었기에 오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후 주방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홀직원이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소곤거리는 거예요. 사모님. 네? 제가요, 아까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길에 우연히 들었는데요. 사장님하고 선미 씨하고 창고 앞에서 얘기 중인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다시 세차게 뛰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던가요? 사장님이 선미 씨한테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제가 분명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제 오해도 아니었고 정말 대놓고 불륜질을 하는 게 맞았어요. 이것들이 진짜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끓어오르는 속을 어쩌지 못하고 한숨만 쉬어대고 있는데 잠시 후 남편 놈이 저한테 와서는 대뜸 그러는 겁니다. 여보, 나 오늘 저녁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 그 말에 저는 눈이 돌았습니다. 동창 모임? 무슨 동창? 중학교 동창. 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제가 눈을 희번떡거리며 같이 가자고 하니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뭘 따라가, 내 동창 모임에. 왜? 남편 동창 모임에 마누라가 따라가는데 무슨 문제 있어? 나도 같이 가. 아, 됐어.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나도 간다고. 못 데리고 갈 이유라도 있어? 왜? 네가 가는 게 동창 모임이 아니라서 그래? 동창 모임이 아니라 이선미랑 붙어 먹으려고 만나는 거라서 그래? 저는 너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따졌습니다. 남편도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홀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브레이크 타임이라 이선미도 테이블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제가 달려가서 바로 이선미 머리채를 잡았죠. 이선미는 갑자기 왜 이러냐며 소리 지르고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이선미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 작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식겁하고 달려나와 저를 뜯어말리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던 저는 이번엔 남편 놈 머리채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남편을 발로 차고 때렸죠. 미친 사람처럼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가게 안에서 대놓고 둘이서 불륜질을 했다는 사실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때리고 발로 차고 하니 남편도 저를 밀쳤고 저도 바닥으로 굴렀어요. 남편은 저한테 욕을 하면서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있는 이선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바닥에서 구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또 있을까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니 홀직원이 시부모님께 급히 연락을 드렸고 시부모님이 가게로 오셨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넋이 나간 제가 멍하게 앉아 있으니 시부모님도 놀라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울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홀직원 이선미가 사실은 남편 내연녀다. 나한테 속이고 대놓고 내연녀를 가게에까지 들였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요.
제 말에 시부모님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그러더니 그래서 너 혹시 영민이를 때렸어? 두 인간들 죽여놓으려다가 참았어요. 아이고 너도 참 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우악스럽냐? 라면서 그 와중에 저를 탓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내연녀를 가게까지. 아 그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생난리를 치고 폭력까지 써? 저도 맞았어요. 박영민이 저도 밀쳤다고요. 그 여자 앞에서.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정말. 그렇게 그날은 임시유어 팻말을 걸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위로하는 듯 설득했어요. 남자들 다 한 번 정도 한눈 판다며 당신들이 아들한테 잘 얘기할 테니 저도 한 번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 주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못 넘어간다고 이혼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학원 갔다 온 아이를 보는데 아이도 저보고 엄마 누구랑 싸웠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 눈물만 나더라고요.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시댁으로 영민이 불렀고 알아듣게 잘 얘기하겠다고. 저보고도 이혼이니 뭐니 생각 말고 한 번만 용서해주고 넘어가라고 또 그러셨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그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심정적으론 이혼하는 게 맞는데 이혼이라는 게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일단 아이가 가장 걸렸고 같이 일하는 가게도 걸렸고 부부로 살면서 이래저래 서로 엮여있는 일도 많다 보니 골치가 아팠습니다. 연애 때야 서로 마음 안 맞고 문제 생기면 헤어지고 남남되면 되는데 부부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자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했다고 100배 사죄하고 그 여자만 제대로 끊어낸다고 하면 나도 시부모님 말처럼 한 번은 덮고 지나갈까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꾸짖겠다고 하셨으니 저는 남편이 저에게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상황은 제 예상과는 아예 달랐습니다. 왜냐면 남편에게 사과를 시키겠다던 시부모님은 남편과 무슨 얘기를 한 건지 태도를 바꿔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셨거든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받는데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배신감과 엄청난 충격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아버님? 이혼 서류? 저한테 이혼하라고요? 네가 영민이랑 못 살겠다며. 그래서요? 이혼해달라고요? 저는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지금 나한테 이혼해달라는 거야? 너는 그년이랑 살고 그년이 그렇게 좋아? 12년 결혼 생활이 의미 없을 만큼 그년이 그렇게 좋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이 사람은 지금 그 여자한테 미쳐서 제정신 아니라고 해도 어머님 아버님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욕을 하고 그 내연녀를 족쳐도 뭐할 판에 어떻게 저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하실 수 있냐고요. 아, 흥분 좀 하지 말고. 너는 왜 이렇게 우악스럽니 매번. 제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먹고 살만해졌는데. 제 말에 남편은 비웃더군요. 다 너 때문이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이날 이때껏 잘 쉬지도 못하고 가게 운영했어. 그래서 다 먹고 살만해진 거잖아. 애초에 내 레시피로 이만큼 잘 된 거기도 하고. 너만 이랬어? 나도 하고 우리 부모님도 다 같이 했어. 그리고 너 까먹었냐? 우리 가게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 돈으로 차린 거야. 애초에 우리 엄마 아빠 자본으로 한 거고 명의 자체도 내 걸로 되어 있어. 당신은 그냥 일개 주방 직원이야, 직원. 뭐라고? 내가 만든 레시피로 음식 팔아서 잘 된 건데 나는 그냥 주방 직원이라고? 법적으로 그렇다 이거야. 당신 직원으로 등록해 놓은 거 까먹었냐? 라는데 제 눈에는 남편이고 시부모고 정말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바람핀 건 제가 아니고 남편인데
그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저를 몰아내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혼하고 이 가게도 뺏으려고? 애초에 우리 아들 건데 뺏긴 뭘 뺐니? 제 레시피예요. 음식도 다 제가 만들었고요. 어쨌든 너는 그냥 직원이야. 네 몸만 여기서 나가면 된다. 어머님! 저는 그날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으로 10년 넘게 지내와 놓고 서로 힘든 시기 같이 버티고 이제 잘 됐다며 서로 좋아해 놓고 상황이 달라지니 보란듯이 저는 팽하고 나가라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더군요. 저는 못 나간다고 법대로 해보자고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우리도 다 준비할 테니 어디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갔어요. 부부 사이긴 해도 기본적으로 명의는 남편 거고 저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다 레시피도 제가 만들어낸 메뉴도 아니고 일반적인 김치찜 메뉴에서 제 노하우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주장할 만한 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차라리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3-4군데 더 상담을 받았지만 답은 비슷했고 별로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고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재산 분할 요구를 해서 받아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별개로 상간소송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도에 관한 상간소송도 걸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둘이 바람을 핀 건 맞지만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나마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같이 일하는 직원의 증언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객관적인 건 아니라서 별로 법적인 효력은 없었습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통화 녹취라도 하려고 시도했으나 남편은 눈치를 챈 건지 제가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바득바득 우기기만 하더라고요. 외도 증거도 없다 보니 소송하기도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증거를 모아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안 됐기에 상간소송도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그나마 재산 분할은 인정받았고 저는 가게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와 남편은 가게는 절대 못 준다고 버텼고 그걸로 소송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 가게 말고 집을 저에게 넘기는 것으로 재산 분할 합의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집보다 가게를 얻고 싶었지만 소송이 계속 길어지고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져서 결국 집을 제가 갖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짓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도 잘 안 왔습니다. 그 인간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팽 당했다는 생각에 시도 때도 없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런 저를 친정 식구들은 몹시 걱정했어요. 그리고 위로를 많이 해주셨죠. 그런 것들이랑 인연 끄는 거 오히려 잘한 일이라며 싹 잊고 새 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아파트는 받지 않았냐며 그거로라도 위안을 받으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살기 위해 과거는 다 잊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도 하고 보란듯이 열심히 살아보자 결심했어요. 아이도 제가 키우기로 했으니 아이를 위해서 다시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희 언니가 같이 장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뭘로 하냐고 하니까 다시 김치찜이랑 김치찌개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미 검증이 된 손맛이지 않느냐며 그것들이 가게는 뺏었어도 결국 네 손맛 때문에 잘된 거 아니냐면서요. 저도 다시 일을 한다면 식당을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8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으니 자신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에게 없는 손맛이 저에게 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언니까지 옆에 있으니 더욱 든든했고요. 그렇게 언니와 저는 반년 정도의 준비 끝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가게의 위치는 남편과 시부모가 운영하는 김치찜 가게에서도 그리 멀지 않았어요. 거리로 치면 2블럭 정도 지나가면 있는 곳이었죠. 몫이 좋고 가게세도 괜찮은 자리이기도 했지만 일부러 거기로 결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전 남편네 가게 손님을 다 뺏어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저는 그전 식당 할 때 주변에 친해진 가게 사장님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은 제 사정을 다 아니까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네 가게 사정도 한 번씩 알려주셨어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어머님과 주방 직원 하나가 주방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 레시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장사는 여전히 잘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혼하고 나선 보란듯이 그 내연녀도 가게에 불러와서 같이 있다고 했어요. 그 여자랑 전 남편은 벌써 재혼 이야기도 오가고 그 여자는 시부모님하고도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그날 저녁 저 혼자 소주 한잔 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도 더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저는 언니랑 김치찜 가게를 열었는데 초반에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동네에 김치찜 가게가 두 곳이나 있었고 맛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 늦게 문을 연 저희 가게가 자리를 못 잡는 건 당연한 거였죠. 게다가 문제는 장사 잘 되는 집 레시피를 훔쳐서 장사한다는 소문까지 도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언니는 꿋꿋하게 장사를 했어요. 저희 가게가 규모도 더 작고 배달 전문으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배달 하나도 정성껏 준비해서 보냈고 서비스도 잘 챙겼습니다. 아무리 전 시모에게 제 레시피를 주었단들 결국 제가 만든 게 원조기 때문에 저희 가게 게 훨씬 맛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 음식이 맛있으면 손님들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는 배달 어플 한식 분야에서 배달 많은 1위를 지킬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위주였지만 홀손님도 제법 있었고요. 저희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과 달리 전 남편네 가게는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모가 주방을 맡고 나서 갈수록 음식 맛이 안 좋아진다는 소문이 많아지더라고요. 초반에는 전 시모도 제가 알려준 레시피를 잘 유지했던 것 같은데 갈수록 양도 줄고 재료도 더 싼 재료로 바꾼 것 같다고 하면서요. 미묘한 차이더라도 맛도 안 좋아지고 양도 줄고 서비스도 안 좋아지니 손님은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시모도 나이가 많다 보니 가게 일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도 없어서 주방 직원에게 거의 맡기는 듯 했고 남편도 내연녀 이선미랑 가게는 나 몰라라 하고 놀러 다니느라 바쁜 듯 했습니다. 사장이 가게에 없는데 가게가 잘 굴러가겠나요? 남편과 시부모가 운영하는 김치찜 가게는 점차 리뷰나 입소문도 안 좋아지고 서서히 하락세를 타는 것 같았죠. 위치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똑같은 김치찜이지만 저희 가게가 훨씬 맛있고 질도 좋고 반찬도 더 맛있는 데다 친절하고 깨끗하게 관리도 잘 되니 저희 가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 좋았지만 단 한 가지 남의 가게 레시피를 도용했다는 치명적인 소문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애초에 전 남편네 가게 레시피도 내 건데 그런 소문이 도니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마운 손님분이 지역 대표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가게 단골이신 분인데 한 번은 저희 가게 왔을 때 물어보시더군요. 올 때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쪽에 길 건너에 있는 김치찜 가게요. 거기는 좀 오래된 걸로 아는데 여기가 거기 분점이에요? 전 남편네 가게를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분점. 아닌 거 맞죠? 하긴 이름부터 아예 다르니까. 근데 먹어본 사람들이 맛이 엄청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가 더 맛있고 반찬도 훨씬 낫지만. 그 말에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가게도 오픈 때부터 제가 주방에서 일했었거든요. 어머, 정말요? 그럼 거기서 일하시다가 독립하신 거예요? 같은 메뉴로? 그렇다기보다 시댁 가족들하고 같이 운영했는데요. 제가 이혼을 했거든요. 사실 그 레시피도 제가 만든 건데 이혼하면서 저는 몸만 나온 거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다시 가게 연 거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셨고 저는 대강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엄청 구체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도 그분은 본인이 더 분노하더라고요.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가게명 명확히는 안 밝히고 지역 카페에 글을 올려도 되느냐 물어보시길래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글을 올렸는데 정확한 가게 명칭이나 메뉴는 안 밝히고 대강의 사정만 적어서 올리셨어요. 우리 동네에 메뉴도 똑같고 음식 맛이 비슷한 가게가 있다. 뒤늦게 생긴 곳이 레시피 도용했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가게 사장님이 이혼하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레시피 뺏기고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다. 새로 생긴 식당이 훨씬 맛있기도 하고 사장님들도 친절해서 요즘은 여기만 가고 있다. 보란 듯이 대박 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만 올리셨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명칭은 적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동네 일이다 보니 댓글에는 여기 혹시 거기 아닌가요? 하면서 저희 가게와 전 남편 가게를 유추하는 댓글들이 엄청 달렸어요. 댓글에도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걸릴 수도 있다 보니 직접적인 가게명을 쓰지 않고 초성으로만 가게 이름을 공유하더라고요. 그 글이 올라가고 순식간에 댓글 100개가 넘어갔습니다. 댓글은 주로 어쩐지 새로 생긴 김치찜 가게가 훨씬 맛있고 친절하더라 라는 댓글부터 오래된 김치찜 가게에 가면 어린 여자가 사모님 행세하면서 계산하고 앉아있던데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내였냐? 라는 댓글도 있고 하여튼 그 글이 완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 이상으로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그 글은 단순한 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 일로 전 남편 가게는 제대로 타격을 받았거든요. 전 남편도 그 지역 카페 글을 읽고는 저한테 전화해서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코웃음 쳤죠. 제가 올린 글도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가게명을 언급하면서 비난한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수로 고소를 하냐고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은 작성자를 대상으로 기어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제가 누군가를 시켜서 글을 올린 줄 알았나 본데 고소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고소한 일 때문에 전 남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 지역 카페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동네 사람들이 단단히 뿔이 난 거였죠. 바람펴서 본처 쫓아내고 레시피까지 뺏은 파렴치한 인간이 손님 하나가 인터넷에 글 하나 올렸다고 고소까지 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던 겁니다. 심지어 고소건은 특정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제대로 성립도 안 되고 흐지부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전 남편 놈은 그냥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괜히 고소한다고 설쳐서 벌집을 건드린 셈이었습니다. 어차피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장사인데 동네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인심을 잃은 것이었죠. 전 남편 가게의 리뷰에는 여기가 불륜 맛집 맞느냐, 남의 레시피 뺏겼는데도 맛이 그 모양이냐, 이런 집은 망해야 정신 차린다 등등 악성 리뷰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반대로 저희 가게는 승승장구였습니다. 저에 대한 안쓰러운 여론이 많은 데다 음식도 맛있고 사장님들도 친절하다며 손님과 매출이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거든요. 원조집은 알고 보니 그 집이 아니라 이 집이었다며 저희 가게가 엄청나게 잘 되기 시작한 거죠. 주변 가게 사장님들이 신나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전 남편 가게는 파리조차도 안 들어갈 정도로 텅텅 비고 완전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뒤늦게 홍보에 돈도 엄청 쓰고 할인 이벤트 현수막 걸고 블로그 체험단도 엄청 뿌렸대요. 전 남편은 망해가는 가게를 살리고자 발악을 하는 거였죠. 그러면 뭐 하나요? 그렇게 해봤자 손님들은 절대 안 온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손님도 아예 없고 직원도 더 이상 없고 전 남편과 시부모만 죽상으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내연녀 이선미도 어디 도망갔는지 잘 안 보인다고 하고요. 전 남편 가게가 망해갈수록 저희 가게는 더욱 승승장구를 이어갔습니다. 갈수록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직원도 뽑고 가게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신나서 일을 하게 되었죠. 참고로 그때 저희 가게와 전 남편 가게에 대한 글을 올려주신 손님분은 저희 가게 지정 평생 무료 손님이세요.
제가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무조건 공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 입장에선 안 좋은 소문을 벗게 해주신 분이다 보니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결국 고소 성립은 안 됐어도 남편한테 고소까지 당해서 경찰서에 출석은 하셨으니 얼마나 고생스럽고 또 제 입장에선 얼마나 미안한가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 평생 무료 손님이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했고 그걸 인연으로 저랑은 친구처럼 친해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가게는 8개월 겨우 버티더니 결국 문 닫았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월세 내고 홍보비 엄청 쓰면서 악착같이 버티다가 결국 쫄딱 망한 거죠. 애초에 이혼하면서 아파트도 저한테 넘겼기 때문에 전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파트도 날리고 가게도 날린 셈이었습니다. 그 내연녀랑은 애저녁에 끝난 건지 어느 순간 그 여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전 남편만 옹색한 꼴로 다닌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저희 가게에 전 남편이 온 적도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온 건 아니고 길 건너에서 모자 눌러 쓰고 염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멀리서도 전 남편이라는 것을 눈치챘죠. 그리고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웃으면서 손님 맞이하고 장사했습니다. 전 남편은 한참을 보다가 그냥 갔더라고요. 가게 망하고 따로 일하는 것 없이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산다는 얘기까지는 전해 듣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소식 들은 게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다른 지역 가서 가게 차린다는 말도 있긴 했는데 어쩌고 살던지 이제 제 알바도 아니지만요. 전 남편과 시부모를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 식당 자체가 제 손맛 때문에 시작한 식당이었잖아요. 돈 없어서 빌빌거리다가 어떻게 보면 제 손맛으로 그렇게 성공하고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데 저한테 고마워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자기들이 잘나서 잘된 걸로 착각을 했던 건지 저 보란 듯이 쫓아내고 자기들끼리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겠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개망신당하고 쫄딱 망하게 됐지만요. 인과응보 같습니다. 그 인간들 그릇이 애초에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가족들 말처럼 차라리 이혼으로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끝낸 건 오히려 조상이 도운 거구나. 나한테 정말 다행인 거구나 싶습니다. 저는 저희 가게를 찾아와주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성껏 더 푸짐하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 음식을 맛있고 든든하게 드시고 또 잊지 않고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하며 변치 않는 초심으로 열심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